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부동산과 건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 강의와 함께하는 쉽게 푸는 주택 상가 임대차 관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의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왜 생겼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는가요? 이거를 아시면 이래서 이런 법이 생겼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익을 받고 보호를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하고 다른 법하고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임대차를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의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만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은 민법입니다. 민법.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민법에도 임대차 규정이 먼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민법의 임대차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임대차가 차이점이 뭔지를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각 법률별로 언제 시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법은 1960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엄청 오래됐죠, 그죠? 한 세대가 이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로부터 약 21년이 지난 1981년 3월 5일 날 시행됐습니다. 반면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게 보면 거의 21년인데 21년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연찮게 21년 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 21년 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참 법 많은 데를 이렇게 오래 걸리나 봐요.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들이 하면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면 민법의 임대차 관련 조문을 보겠습니다. 민법에 보면 618조의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개념이. 자, 주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하는 게 이게 바로 임대차인 거죠. 그래서 민법 임대차 관련 조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목만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의, 그 다음에 단기 임대차, 그 다음에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 그 다음에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과 있고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권,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전대의 효과, 차임 지급의 시기, 임대차 해지 통고, 그리고 묵시적 갱신, 묵시의 갱신, 그리고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전차인의 임대 청구권, 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존속 기간 이런 것들 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민법에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문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따로 만들었을까요? 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법은 상식입니다. 법은 상식이에요. 자,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 주관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법에 임대차 관련 조문이 많은데 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별도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민법에 물권이라는 것하고 채권이라는 것의 차이 때문에 그럽니다. 물권 같은 경우는 소유권 같이 강력한 거고 채권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같은 일반적인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민법상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는데 물권의 효력이 채권의 효력보다 커요. 큽니다. 물건이 채권보다 더 커요. 더 세다는 의미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소유권 이런 거는 물권이고
주택과 상가, 임대차 같은 것은 채권입니다.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채권. 그래서 법률 중에 보면 매매는 임대차를 아시나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깨트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바뀌면 임차인의 지위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비록 남아있더라도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한테 임차인이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민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그럼 새 주인이 들어온 다음에 야, 너 나가.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쓸 거야. 너 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활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뭐죠? 의, 옷 입는 거, 식,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주, 자는 거, 거주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커요. 자, 옷 잘 입고 싶죠? 그 다음에 식, 기본적인 식생활을 해야 되고 밥 먹을 때 뭐도 안 건드리고 개도 안 건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 우리가 살아야 되고 쉬어야 될 곳. 이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만약에 민법에서 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 사는 게 이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돈 없는 사람의 그 서러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민법의 임대차 조문 중에 몇 개 조문에 대하여 특별 조항을 만들어서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81년 3월 5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60년에 민법을 시행하고 나서 깨우쳐가지고 법 만드는데 21년이 걸렸습니다. 21년. 예. 자, 그러면 주거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상가의 경우는 어떠냐? 상가의 경우도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권리금 주고 들어간 다음에 임대차 한 다음에 인테리어 다 하고 있는데 주인 바뀐 다음에 너 나가. 너 계약금 끝나든지 어떡하든 나가. 이렇게 하면 영업을 하는데 얼마나 불안정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상가의 경우도 민법의 임대차 조문 중 몇 개 조문에 대해 특별 조항을 만든 다음에 상가 건물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해서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21년이 지났습니다. 국회의원들 각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 민법을 적용해보고 금방 그 부작용을 알았을 텐데 주택임대차보호법 만드는데 21년이 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만들었으면 당연히 상가의 경우도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 텐데 이거 만드는 또 21년이 걸립니까?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특별법을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뭐를 보장하죠?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경우도 그 목적을 보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민법에 임대차가 있는데 주택에 관련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고 그 다음에 상가건물에 관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는지 조금 이어가시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시리즈에 관해 가지고 자, 홈페이지인 r19co.kr에 이제 순서적으로 쭉 정리해 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유튜브로 보시든 다른 걸 보시는 분은 홈페이지 들어오면 이제 정리가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볼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